이번 시간에는 경제 도면으로 코로나 사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세계의 많은 정부들이 코로나 전파를 막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제한하기도 하죠. 그래요. 경제활동을 제한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끄러워지겠죠. 그래요. 한번 볼까요? 헤럴드 경제 2021년 12월 16일자에 나온 기사죠. 새벽에 근무하는 승무원 2명에게 또 쉬라고 말해야겠네요. 미안해서 어떻게 말해요. 24시간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하연수 씨는 16일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안이 발표되자 화가 났다. 그렇죠. 지난해에도 거리두기 때문에 일한 지 3년 된 정부원들이 쉬어야 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카페를 운영하는 정모 씨도 눈앞이 깜깜해졌다. 정씨는 손님이 더 줄어들까봐 걱정한다. 매출 그리고 대출도 많이 남아있어. 밤에 잠도 잘 안 온다. 돈을 못 벌게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 대출을 받아서 버티는 모양이죠. 그런 건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돈 못 벌면 대출 받아서 생계를 이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연말을 앞두고 정부가 거리두기 유턴을 결정하자 자영업자들은 신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말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방면으로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당장 이번 주말부터 영업시간을 줄여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믿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그래요. 코로나 전파를 막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있죠.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겠죠. 토요일인 18일 0시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되고, 그래요. 모임을 제한하게 되면 식당이나 카페 등은 타격을 받겠죠. 식당 카페만 타격받는 건 아니겠죠. 여러 사업체들이 타격을 받겠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 출입하거나 포장 배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요. 공급도 제한하고 수요도 제한하고 있죠. 정부는 마스크 착용이나 취직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영업 제한의 차이를 뒀다. 영업 제한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한을 하고 있어요. 좀 어느 정도 어떤 타격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죠. 뭐 힘들다는 말만 나와 있는 거죠. 어떤 이들은 비주로 버티고 있다.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영업자들만 타격을 받는 건 아니겠죠. 큰 기업도 타격을 받고 있을 수 있죠. 그런 기업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CJ CGV라는 기업이 있죠. 상영관을 운영하죠. 큰 기업이죠. 한번 볼까요? CJ CGV 사업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한국 영화시장은 멀티플렉스 상영관 및 여가문화의 확산과 한국 영화의 질적, 양적 성장 등을 통해 매년 꾸준한 박스오피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쭉 나오고 그래요. 국내 영화시장 2020년 누적 관객 수는 5,952만 명으로 전년 대비 73.7% 감소하였으며 영화관에 사람들이 안 가죠. 잘 코로나 사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죠. 영화관도. 국내 영화시장 누적 상영 매출액은 5,1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3%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심각하겠죠. 그래요. 73.7%가 감소했다 하죠. 관객 수가. CJCGV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볼까요? 티켓을 판매하기도 하고 매점 판매도 있죠. 광고 판매도 있고 그래요. 영화관 운영하면서 어떻게 돈 벌까요? 영화관 들어갈 때 티켓을 팔아서
돈을 벌겠죠. 그게 제일 크죠. 크겠죠. 대폭 줄었잖아요. 2019년도에 그래요. 얼마인가요? 1조 2천억 티켓을 판매했는데 2020년도에는 3,670억밖에 못 팔았죠. 대폭 줄었죠. 2021년도 역시 어렵겠죠. 어렵겠죠.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래요. 또 뭐 팔까요? 뭐 어떻게 돈을 벌까요? 매점에서 뭔가를 판매하겠죠. 영화 볼 때 그냥 안 보잖아요. 음료수를 먹을 수도 있고 과자를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매점 판매 두 번째로 크죠. 티켓 판매보다는 훨씬 작죠. 2019년도에 3,200억 가까이 팔았죠. 또 잘못 썼네요. 제대로 작성해야 되는데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요. 2020년도에는 한 870억 정도 팔았죠. 매점에서 매출이 그 정도죠. 그래요. 매출이 대폭 줄었으면 알 수 있죠. 심각해지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가? 2019년도에 1조 9천억 가까이 매출을 일으켰는데 2020년도에는 5,830억으로 대폭 줄었죠. 매출이 한 4분의 1로 줄었죠. 그래요. 4분의 1 정도 줄었어요. 그러면 CJCGV는 어떻게 버틸까요? 뭐 자영업자하고 크게 다르지 않겠죠. 기업이 크다 해서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죠. 볼게요. 2021년도 CEO 스코어 데일리 기사죠. 2021년 12월 10일 CEO 스코어 데일리 기사예요. 작년처럼 극장의 문을 닫는 경우는 없었지만 영화관을 찾는 관객 수는 여전히 작다. 그렇죠. 어렵다죠.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관객 수는 4,550여 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6.5% 감소했다. 그래요. 2020년도 어려웠는데 2021년에 더 어려워졌다고 하죠. 심각한 거예요. 10월까지 개봉작 가운데 가장 흥행한 모가디슈를 본 관객은 361만 명이었다. 올해 9월까지 CJ/CGV 영업 손실은 1362억 원이다. 영업 정상화가 더딘 가운데 고금리 연구채는 부담이 크다. 그래요. 뭐 빚으로 버티려고 하는 모양이죠. 연구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그래요. CJ/CGV 측은 금리 부담은 커도 자본 확충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무슨 말인가요? 뭐 그 금리가 어떤 말든 빚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요. 손실이 자꾸 발생하면 대출 받기가 어렵겠죠. 은행이 돈을 잘 안 빌려주려고 하겠죠. 은행이건 뭐 돈을 빌려주는 개인들이건 다 마찬가지죠. 그래요. 다 뭐 입장은 다 비슷한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영업 제한을 하니까. 영업 제한을 안 했어도 어려웠겠죠. 사람들이 조심하잖아요. 영업 제한을 하면 더 어려워지겠죠. 그럼 경제 활동을 이렇게 제한하는 게 올바른 일인가?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을 제한을 하죠. 무엇을 내세우는가요? 생명이 소중하다 이러면서 경제 활동을 제한을 하죠. 그럼 경제 활동은 그래요. 생명과 무관할까요?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가요? 예전에 한번 설명한 경제도면이죠. 기업이나 정부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죠. 그래요. 자본에 참여를 하죠. 정부는 공적 자본이고 기업은 사적 자본이고 뭐 기업만 있는 건 아니겠죠. 기업은 기업도 자본이지만 또 기업이 아닌 자본도 있죠. 그래요. 임대료 받아서 임대료를 통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상가든 주택이든. 그래요. 다 자본을 통해서 소득을 얻어요. 소득을 얻은 뒤에 뭘 하나요? 필요한 걸 시장에서 구매하죠. 뭘 구매하나요? 뭘 구매할까요?
그림은 뭔가요? 네, 기업이죠. 기업 소유자는 기업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근로자 역시 기업에 참여하면서 소득을 얻죠. 정부도 뭐 비슷한 형태겠죠. 그래요. 경제 활동 쉽게 얘기하면 뭔가요? 경제 활동한다 이러면 뭔가요? 일한다 이러죠. 일을 왜 안 하요? 짐승도 일할까요? 짐승도 일하죠. 무슨 일을 하는지 봐야 되겠죠. 먹이를 구하잖아요. 먹이. 짐승도 일을 해요. 먹이를 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죠. 생존하기 위해서 먹이를 구하죠. 그래요. 인간 왜 일하나요?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일하나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일하거나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게 일인가요? 뭐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겠죠, 물론. 그래요.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일을 해서 무엇을 얻는지를 보면 알겠죠. 일을 해서 무엇을 얻나요? 시장에서 무엇을 사는지 보면 알잖아요. 시장을 통해서 인간들은 필요한 것을 얻잖아요. 현 시대에서는. 뭘 사나요? 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상을 상품이라고 하죠. 생존수단을 구매하나요? 구매 안 하나요? 구매하죠. 짐승이 먹이를 구하잖아요. 인간은 뭘 구하나요? 인간도 식량을 구매하죠. 그 외에 집도 구매할 수 있고 그래요. 집을 구매할 수 없는 이는 임대료를 내겠죠.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하겠죠. 다 생존수단이죠. 생존수단을 구매해요. 그래요. 물론 욕망충족수단도 구매하죠. 욕망충족수단을 구매할 돈이 없으면 어떨까요? 구매 안 하겠죠. 그래도 생존수단은 구매해야 되겠죠. 구매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죽겠죠. 짐승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하죠. 또 거처를 구하기 위해서 일도 하겠죠. 그래요. 새 보세요. 새 둥지를 짓잖아요. 일하잖아요. 그럼 인간의 일과 짐승의 일은 어떤가요? 같죠. 원래 본질은 뭔가요? 생존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 힘드나요? 안 힘드나요? 힘들죠. 원래 힘든 거예요.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생존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요. 왜 이런 공통점이 발생할까요? 생물은 일을 해야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경제활동은 일하는 거예요. 생명과 연관이 있나요? 없나요? 연관이 있죠. 생명과 직결이 되죠. 안 먹으면 죽죠. 좀 인간의 일과 짐승의 일이 달라 보이죠. 그건 왜 달라 보이나요? 인간은 문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일하는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다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물론 형태는 다르죠. 하지만 본질은 같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한을 하니까 어떤가요? 난리가 나겠죠. 당연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코로나 사태로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이유는 뭔가요? 생존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죠. 생명 보존을 위해서.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렇죠. 기업, 그래요. 마찬가지죠.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이유, 같은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이유, 같은 말을 두 개를 적어놨네요. 그래요.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이다. 코로나가 생명에 위협을 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경제활동도 뭔가요?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죠. 둘 다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건 맞아요. 그럼 뭘 해봐야 될까요?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위험성을 판단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는 위험이 있나요, 없나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 일할 때 위험이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죽을 위험이 있죠. 사망률이 아주 높죠. 먹이를 구하다가 맹수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거예요. 맹수라 해서 위험이 없나요? 위험이 있죠. 먹이 구하다가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사망률이 아주 높겠죠. 짐승 같은 경우에. 인간의 일에 위험이 있나요, 없나요? 위험이 있죠, 당연히. 산업재해들을 많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인간의 일이든 짐승의 일이든 다 위험이 있어요. 단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위험이 덜하죠. 그래요. 위험이 없을 수는 없겠죠. 짐승 같은 경우는 목숨을 걸고 일을 하죠. 인간도 원래는 목숨 걸고 일했겠죠. 옛날에는 문명이 생겨서 위험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렇다 해서 위험이 전혀 없어진 건 아니죠. 아직도 위험은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코로나의 위험을 한번 봐야 돼요. 이거는 통계청에 나오는 내용이죠. 2021년 12월 26일 코로나19 전국 상황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확진자 60만 2천명. 대한민국 인구는 얼마인가요? 한 200만 되죠. 확진율은 어떻게 되나요? 한 1.16% 돼요. 사망률 어떻게 될까요? 5,176명 사망했죠. 한 2년간. 사망률은 한 0.01%예요. 어떤가요? 곱하기 10을 해볼게요. 일단 가정이죠. 곱하기 10을 하면 확진자는 한 600만 명 가까이 되고 확진율은 한 11% 돼요. 사망은 5만 1,000명 되겠죠. 5만 1,700명 가까이 되겠죠. 사망률은 0.1% 돼요. 그러면 어떤가요? 위험을 이러한 위험률을 감당해야 될까요? 감당하지 않을까요? 실제보다 곱하기 10을 해도 사망률이 0.1%밖에 안 되죠. 그래요. 일할 때 위험은 항상 있다고 그랬죠. 그래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명을 지니게 됨으로써 짐승보다 훨씬 편하게 일을 하고 위험도 많이 감소했죠. 뭐랬나요? 시대 구분을 했죠. 예전에 시대에 대해서 언급했죠. 수렵 채집 시대에서는 인간도 짐승과 다를 법 없이 일을 한 거죠. 자연에서 그래요. 사냥하거나 이렇게 채집을 하면서 살아갔죠. 그때는 위험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높았겠죠. 인간도 짐승과 같이 목숨을 걸고 일을 했겠죠. 위험이 아주 높았겠죠. 그래요. 그러면서 문명이 발전하면서 위험이 굉장히 낮아진 거죠.
이 정도 사망률은 아주 낮다는 거예요. 곱하기 10을 해도 실제 사망보다 사망률 0.1%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험을 감수하고 일을 해야 되겠죠. 설사 사망률이 1%라 해도 어떤가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승이 일하면서 사망 확률은 어떨까요? 굉장히 높겠죠. 막 10%, 20% 됐겠죠. 그래, 0.01%나 0.1%는 거의 위험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짐승에 비하면 상대적인 거죠. 이 정도 위험률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인간도 역시 짐승과 마찬가지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활동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런가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코로나만 생명이 직결된 게 아니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뭔가요? 단지 악일 따름이죠. 단지 악이에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단지 악이라고 하냐? 선악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죠. 어떤 이는 선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얘기하지만 선악은 존재하죠. 누가 정하나요? 절대자가 정하는 거죠. 절대자가. 절대자의 뜻에 반하면 악이죠. 절대자의 뜻에 반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승리에 반한다는 거죠. 그러한 승리는 그래요. 절대자가 정하는 선악은 인간이 말하는 선악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해서 감추어진 것도 아니죠. 이렇게 섭리 속에서 누구나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